2부 첫 번째 기사. 새해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하는 세 가지 이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취합해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정부 추세 하락 공언 불구 전문가들 서울 아파트 올해도 오른다 한 목소리. 첫 번째 이유 공급 감소. 지금 일단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수도권 물량 늘지만 서울과는 거리가 있다. 수도권 물량 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올해 그렇게 늘지 않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 올해. 입주 물량이 급감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수급은 불균형이다. 그래서 올해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첫 번째 의견. 그 원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임대차 시장 불안. 계약갱 신청권 종료 플러스 청약 대기 수요. 내 집 마련 갭투자 부추길 가능성. 갭투자는 지금 부추기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거는 기사 내용이 좀 이상해요. 갭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임대차 시장 안정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올바르게 접근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기자가 갖다 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차 시장 불안, 계약갱 신청권 종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다. 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갭 투자 부추길 가능성? 오히려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언론에서는 시각을 갖다 잘 못 보고 있다. 임대차 시장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임대차 종료 7월 달부터라고 봐야 돼. 소급 적용됐으니까. 소급 적용이 됐으니까 7월 달로 보는 게 맞습니다. 7월 달부터 2+2로 계약 갱신된 물량들 이분들 이제 전세가를 올려주거나 근데 전세자금대출 규제한다고 그러죠. 월세로 돌아가서거나 아니면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 세력이 올해 2, 4분기 빠르면 1, 4분기 매수 시작 들어갈 겁니다. 세 번째,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된다. 똘똘한 한 채의 선호 강화. 다주택자 규제로 서울 선호 경향 갈수록 짙어져.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 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가 아니다. 이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1주택자로 다 세팅이 완료돼 있다. 증여라든지 아니면 양도라든지 매도를 통해서 강남에 2주택, 3주택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다. 매도 가능 물량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폭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 매도 가능 물량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매도 가능 물량 감소.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서초, 강남 여전히 폭등해가는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똘똘한 채의 선호가 강화됐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그만큼 늘었어야죠. 근데 거래량은 그만큼 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서초는 가격이 올라. 왜 올라요? 매도 가능 물량이 그만큼 위축됐고 감소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전히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들 지역에 다시 임대차 시장이 이들 똘똘한 한 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임대 가능 물량이 늘어나야 돼. 이 지역이 임대 가능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투자는 더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어. 내가 정말 대치동에 들어가 살고 싶어. 내가 반포에 들어가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 그 상황이 똘똘한 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자꾸 꼭지를 갖다 높여줘. 얘네보다 더 가격이 주변 시장들에서 얘네보단 가격이 높아질 수가 없지 라고 했던 주택들이 매도 가능 물량이 워낙에 희소해지다 보니 그 높아진 가격을 사람들은 억지로 쫓아갈 수밖에 없고 점점 꼭지점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전체 주택시장을 갖다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형국이죠. 따라서 지금 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라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 지역에 매도 가능 물량이 많지가 않은 문제. 이 부분이 상당한 불안 요인.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맞는데 여기서 가장 멍청한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갭 투자 부추길 가능성. 갭 투자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시작으로 끝을 모르고 타오르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서울 부동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꽁꽁 얼어붙었을 뿐이지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 2020년 같은 경우 서울에 49,40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2021년 32,000가구로 줄었고요. 2022년
2520가구로 35%가 더 감소한다. 이거는 주택시장 안정 절대 시킬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거기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역시도 2020년 12만 2천 가구, 2021년 11만 3,600가구, 근데 2022년 10만 8,500가구.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2만 가구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다만 인천은 약 2만 가구가 못 미칠 정도로 입주 물량이 많아요. 2021년 1만 9천 가구였는데 2022년 3만 7천 가구. 인천이 이 부족한 물량을 갖다가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2017, 18, 19년도에 경기도 입주 물량 많았어요. 2017, 18년도에 특히. 근데 서울은 2017, 18년도 입주 물량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서울은 폭등을 했어. 2018, 19년도에도요. 근데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쉬었죠. 인천도 마찬가지였어요. 쉬었어요. 지금 이제 인천이 입주 물량이 많아? 라고 하면은 서울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기 어렵고요. 경기도권에서는 서부 지역에서는 좀 약간 안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동부 지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동남 북부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2022년 아파트 입주 물량. 그럼 인천이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인천이 그럼 주택가격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경기도에 2017, 18년도에 입주 물량 많을 때 가격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합 정도를 강하게 유지한 것 정도로 나타났죠. 인천 역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요. 보합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약보합 내지 보합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주택시장 서울 더 상승해 갈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 그리고 임대차 시장.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이거는 KB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해서 폭등을 했어요. 전세 가격이. 작년 5월달, 6월달까지만 해도 5억을 넘기질 못했어. 5억을 넘기지 못했는데 갑자기 7월달에 6억 1,500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 평균 전세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했죠. 임대차 3법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하는데 안정되질 않았어. 지금 계속 전세가가 상승해가. 안정된 적이 없어 지금. 지금 사실상 2021년 11월, 10월달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 급격한 월세와 그리고 월세가 폭등이 지금 더 큰 이슈입니다. 지금 여기 노컷뉴스에서 월세가까지는 못 다루고 있는데 월세가 폭등이 더 큰 문제야 지금. 월세가 폭등 심한 상황입니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똘똘한 한 채 찾아 수도권으로, 서울로, 강남으로. 다주택자들은 팔고 나서 1주택자로 갈아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똘똘한 한 채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 양도세 완화를 해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면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만, 강남에 그런 물량들이 있을까?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